뉴스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수익률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꼼꼼하게 확인해보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이틀 사이 나왔던 투자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형 M&A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의 OLED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고려아연과 폐배터리 합작법인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또는 폐배터리를 제공하면 고려아연이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의 협력이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약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 의사를 묻는 입찰 참여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이 중동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체코, 폴란드 등 입찰이 본격화한 국가에서의 수주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2009년 2월 이후 13년 4개월 만에 16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조선 3사의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CJCGV가 운영 및 채무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무보증 후손이 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이틀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던 삼성전자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DX, 그러니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의 부문장이죠. 한종희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삼성의 대형 M&A를 비롯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대형 인수합병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지난 31일 날 삼성 호암상 시상식 만찬 이후 행사에서 이제 M&A 관련 윤곽은 언제 나올 것 같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워낙 보안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일단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M&A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냐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라고 여기까지만 멘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업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당연히 말 못하죠. 아니면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 못 드린다라고 즉답을 회피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달이죠.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그 반도체, 모바일, 가전 등 사업 부분의 M&A 가능성을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날 한 부회장 같은 경우는 RE100이라고 그러죠. 이제 즉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민간 차원의 어떤 캠페인에 참여 시기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긴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서 큰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또 멘트를 했는데요. 일단 이 RE100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당장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갈 그런 길이면 분명하지만 당장은 너무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현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물론 이건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 의견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꼭 이제 이거를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LG 디스플레이와의 OLED 관련 협력 관련 얘기도 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참고로 최근에 이제 삼성이 LG와 함께 TV용 OLED 패널 공급 문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관련 두 기업 한번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A는 진행 중이고 LG와 OLED 협업 가능성 열려 있고 또 재생에너지 관련 큰 선언 있을 거다가 지금 주요 포인트였는데요. 삼성 M&A 이슈 나오면 항상 움직이는 게 꼭 로봇주였는데 이번 멘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움직일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장시용 차장님? 다른 어떤 테마주들은 조금은 범위를 좀 벌리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OLED 협업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의 대부분은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LCD 패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삼성과 OLED 협업을 하면서 신규 매출자가 만약 그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라인을 좀 폐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로부터 LCD 패널도 조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은 작년 800만 대에서 올해 이제 1000만 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이미 증설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 1000만 대 중에 200만 대가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200만 대가 삼성 향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LCD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조금 좋은 부분들은 나오진 않을 것이지만 만약 삼성전자와 OLED 관련 이슈가 타결이 된다고 하고 시장의 뉴스가 보다 좀 많이 좀 퍼져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은 LG 디스플레이 주가 멀티플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조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폐배터리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원자재 값에 우리는 이제 폐배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요. LG와 고려아연, 전구체에 이어서 폐배터리까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되면 LG그룹과 고려아연이 이제 원료부터 해서 폐배터리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함께 한다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일단 1일 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MOU 잘 아시겠지만 구속력은 없고요. 근데 최근까지 LG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여기 이 사업에 진심인 것을 좀 봤을 때는 합작법인의 설립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8에서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 사용 주기 이후에는 충전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이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2010년도 중반쯤부터 이제 테슬라 붐이 불면서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전기차 구매가 본격화됐던 만큼 2025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폐배터리가 굉장히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0년도에 410만 개 그리고 2040년도에는 4,600만 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고려아연이 계속 추진 중이었는데 충분히 우리가 이제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좀 이미 시작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안 하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호 차장님, 그럼 관련 소식에 고려아연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은 금속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류 비용이라든지 다른 이제 수출 부진에 따라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기대 이하로 좀 나왔는데 2분기부터는 사실 그래도 인상된 제품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1분기에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을 소급 적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이백일선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량 증가라든지 판매 단가 상승 이런 부분들 비용이 늘어난 부분들을 전부 상쇄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실적 상승이 주가 상승까지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서 이제 이슈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G와 이제 전구체라든지 폐배터리 사업 부분들 조인트 벤처 관련 사업에 대한 어떤 신성장 사업 스토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이제 재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인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게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보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주가가 빠르게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지고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추세라든지 모양은 고려아연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전 뉴스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동의 한 국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죠. 무려 12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 참여 의사를 묻는 입찰 참여 요청을 보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약 12조에 달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일단 한국경제신문 단독 기사였고요. 취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우디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측에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어떤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보니까 특이한 분이 미국이 빠졌어요. 근데 특이한 게 아니겠죠.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국가들 이름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전 수출 첫 해에 UAE의 이제 바라카죠. 바라카 원전 성공적 운영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기당 4에서 한 5조 정도로 이제 베팅을 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2배가 비쌉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남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우디가 이제 이란의 핵 개발 견제를 이유로 IAEA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미국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는 보내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게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정치적으로 좀 시험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좀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의 부품과 시공 능력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사실 큰 파동 이후 지금 조정을 받다가 현재는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인데요. 아까 넥스트레벨 코너에서는 박우경 차장님이 우진을 픽해주고 가셨어요. 우리 장시영 차장님의 픽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제 원전하면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건 좀 너무 식상하고요.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고 기자재 관련주들도 괜찮습니다만 가장 먼저 실적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수주가 바로 찍힐 수 됐었을 있는. 때 바로 제일 먼저 찍히는 회사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한전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기술이 뭐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계통 설계하고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원전 관련 회사들의 기술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한전기술이 굉장히 좀 빠른 실적이 꽂힐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수주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실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한전기술의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현재 한전기술이 하고 있는 에너지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원전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관련 수주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주를 한국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한전기술의 실적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전기술도 주가 상태가 원전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또 200일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적기의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올랐다가 뭐 좀 조정을 이미 200일선까지 받았다라는 거는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74,000원 부근에서 위아래 어느 정도 변동성 조정이 있을 때는 매수 관점을 지켜보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추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종목 모두 매수하기 매력적인 또 종목을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조선업 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신조선가, 그러니까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격이 조선업황 슈퍼사이클이었던 2009년대만큼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충분히 수익성 개선이 예상될 수 있는 뉴스 아닌가요, 대표님?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조선유 후판 가격도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들의 글로벌 성과 상승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주한 선박들이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인도를 시작하는 만큼 조선 3사도 올해만 넘기면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일 날 그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이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7일 신조선가, 즉 새로 건조하는 선박 어떤 가격 지수를 보니까 160.08이 나왔는데요.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160을 넘긴 게 2009년도 2월 달 이후엔 처음이었고요.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었고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는 한 4.2% 정도 상승한 수치가 찍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업계 업황 거의 초호황기였던 2005년도, 9년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조선가가 2009년 9월에 약 190 역대 최고가를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하다 작년부터 조금 반등한 추세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난해부터 원가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선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될 텐데 일단 저는 그래서 이제 조선주도 괜찮지만 이제 관련주로 이제 철강주를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후펀과 도료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성과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성과가 올라갔을 때 실제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얼마가 남는지는 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슬롯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 상승 속도가 아마 LNG 쪽에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LNG 관련주들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상반기에도 조선업황에 좋은 뉴스가 안 들렸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워낙 이 고정 비용에 따라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니 주가 상승에도 제한이 있었는데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삼성중공업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들을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빠르면 사실은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수주한 선박들을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잡히는 시기는 내년 1분기부터 2분기 이 사이에서 좀 시작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고요. 삼성중공업은 마지막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LNG 관련해서 LNG 선박 건조 국내에서 이제 캐파 1위 업체입니다. 대우조선 해양과 함께 국내 1위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노선막 교체 시기에 와서 맞물리면서 조선업계의 어떤 이런 이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박 수명이 25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감안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수주 선박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교체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신규 수주를 또 받아들일 수 있다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일거리를 조선업계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또 한 번의 빅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조선업계 전반의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도 좋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환경 문제로 인해서 LNG 추진선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선박 가격, 슬롯이 부족하기 때문에 LNG 선박 가격이 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는 요인까지 함께 더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은요? 네, 뭐 계속 요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필요한 손절을 좀 줄이시고요. 내가 가진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님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뭐 반짝 상승 중이긴 한데요. 이게 지속적인 랠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간다고 했어요. 저는 내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언제든지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6월 이후에 변동성이 더 커진다고 했었을 때 FOMC 이후에 더 커진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살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시 조금은 매도 전략,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